삐라 들어온다, 기구가 들어온다 그러면 쫙 보고 있는 거 다 삐라가 군인들이 다 그것만 봐하고 있어요? 기구가 들어오면 일단 그 지역이 우리 소대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다 볼 거잖아. 먼저 가서 집어오는 애가 주인이잖아요. 이제 연평도 해전이 터졌죠. 아 그때 처음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군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 처음 했었어요.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한테 당하는 거 보면 북한도 저걸 당하기가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도 이게 재래식 무기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또 군인들도 타격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뭐 1기, 2기 훈련이 있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무기 다 행군 했나요? 같은 거 많이 하고 저희는 뭐 사격 훈련은 솔직히 많이 안 했어요. 최전방에도? 대신에 우리는 침탄 사격이라는 걸 했어요. 그거 뭐예요? 총신에 침 같은 걸 꽂는 거예요. 응. 그래갖고 그 종이장에다가 이렇게 네. 조그마한 점을 하나 딱 찍고 한 10cm 밖에서 요걸 쏘는 거예요. 10cm 밖에서? 응. 그래서 요 침탄이 나가가지고 요 점에서 몇 cm 정도 얼마 정도 몇 미리 정도 떨어져서 맞느냐 요거 가지고 점수를 내고 막 그래요. 근데 잘 안 맞아요 생각보다 근데 침탄이. 그걸 왜 해요? 사격을 못 하니까. 아니 못하는데 그 도움이 되나요 제 말은? 실전 상황이 됐다 할 때 그기 연습이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목표물 조준하고 이런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죠. 10cm 내가 요만큼 조준했을 때 바늘이 요만큼 가서 떨어지네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와 형편없네? 저는 처음 듣지 이거? 침탄 사격을요? 이게 뭐 발사해서 날아갈 수 있는 뭐 화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격발 그러면 툭 던지는 때려서 거니까. 날아가는 거가 네. 이렇게 많이 못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다 놓고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조준 훈련을 하는 뭐 용도 그 정도밖에는 안 됐다는 것 같아요. 최전방이 이 정도니까. 일반 부대는 총 잘 갖고 안 다닐걸요? 저희가 해산이면 국경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도 총을 찬 군인들이 많이 못 봤어요. 경비대 군인들에게 버텨서는 군인은 총을 등을 봤는데 그 외에 군인들이 막 다니잖아요. 그러면 총을 차고 있는 군인은 못 봤어요. 저희는 뭐 어차피 전방이고 거기는 이동을 하면 항상 2인 1조 내지 3인 1조가 돼서 네. 무기를 휴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일단 총기는 항상 갖고 다녔어요. 선생님 멋인지 뭐 옛날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더 하면 더 할 거란 말이에요 북한군이. 그러니까 김정은도 이게 핵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 한국군도 굉장히 좀 프리하다고 하지만 미국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리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미국군이 세계에서 전투도 가장 잘하고 세고 한데 엄청 프리하다. 그래서 그렇게 자유로워도 또 전투할 때는 굉장히 강해지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혹시 선생님도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는 잘 못 들어봤고요. 네. 저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후배들 중에 이렇게 해병대 해병대 제대한 후배들도 많거든요. 네. 그 해병대 이렇게 연합훈련 같은 것도 여러 번 참여하고 뭐 네, 그랬던 네.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제가 들었던 얘기, 제가 본 네, 얘기는 네, 아니고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 그 후배들 얘기로는 네. 얘네는 장비빨로 싸우는 애들 같대. 막 자기네 막 행군하다 보면 막 포판 같은 거 등에 미고 박격포 같은 거 갖고 다녀야 되니까 포신 메고 또 누구는 포탄 메고 막 이거 막 가는데 미군들은 일단 한국군보다 등치들도 좋잖아요. 얘네는 자기네보다 많이 못 걷는데요. 일단 웬만하면 차 타고 다녔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네는 행군 같은 거는 너무 못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등에다 지고 짐 짊어지고 막 들고 뛰고 하는 거는 아마 한국군이나 북한군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들고 뛰는 거. 그래도 한국군이 북한군보다는 덜 들고 뛸 거예요. 북한은 일단은 뭐 기본으로 일단은 다 그 도보로 행군하고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한국군 같은 경우는 북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런 차량 지원 같은 게 좀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 전투수행 능력을 올려주는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전투수행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한국군이 뭐 북한군에 비해서 훨씬 월등하게 뛰어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싸움을 하든 뭘 하든 내가 사회생활을 하든 뭐 하든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내 무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항상 들어요. 네. 그러면 또 북한에 계실 때 최전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삐라라던가 많이 접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 저희 사회에서는 그랬거든요. 막 삐라를 만지면은 뭐 혀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손이 뭐 막 어떻게 된다거나. 예, 근데 그래도 대부분 궁금해서 한 번쯤은 먼저 짐승한테 먹여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 그걸 접근하잖아요. 최전방 군인들은 어땠어요? 부대 주변에 보면 산에 삐라가 막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일이 수거를 다 못 하거든요. 아, 그 정도예요? 와, 엄청 많아요. 와. 그러니까 삐라는 뭐 처음에 떨어지면 한 몇 장 정도 이렇게 관심 갖고 보고 나머지는 뭐 그냥 거의 뭐 주워서 보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삐라가 들어오면 관심을 제일 많이 가졌던 게 이 기구에 실어서 보내잖아요. 네네. 열기 같은데. 기구에 실어서 보내는데 그 기구가 비닐로 되어 있는 네네네. 기구거든요. 그 기구에 관심이 많았어요. 비닐 방막인데 비닐이 엄청 커요. 삐라가 떨어지는데 관심은 없어요. 기구가 들어오는 기구가 어디에 네. 떨어지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왜 그 기구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급 같은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전방에는 소초마다 비닐하우스가 하나씩 있어요. 채소를 심어 먹으라고. 북한에. 네, 네. 네. 소초마다 그러니까 소대 단위로 생활을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비닐하우스.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온실이에요. 온실. 네. 온실 하나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온실에 씌우려면 그 비닐이 필요한 거예요. 아. 이게 비닐이 튼튼해 갖고 안 찢어져요, 잘. 그러니까 삐라 들어온다, 기구가 들어온다 그러면 쫙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삐라가 군인들이 다 그것만 다 하고 있어요? 기구가 들어오면 일단 그 지역에 우리 소대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다 볼 거잖아. 먼저 가서 집어오는 애가 주인이잖아요. 그걸 서로 가지려고? 그렇죠. 그래서 빨리 가서 집어와야 되니까 그 또 딱 떨어지는 위치 파악을 했는데 늦어서 못 갖고 왔다. 그러면 혼나는 거죠. 또 혼나기까지 해요? 그거 왜 못 갖고 왔냐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저희는 뭐 삐라에는 별로 관심 없었어요. 기구에 일단 관심이 있었었고 가끔씩 이렇게 물건을 뿌리면 뭐 쌀 같은 것도 넣어주고 네. 뭐 이런 뭐 치약 칫솔 같은 것도 있었고 나이타가 있었어요. 아. 그 당시에는 나이타가 이렇게 옆에 불티나라고 쓰이는 불티나 나이타가 있었었거든요. 이렇게 돌리는 거 맞겠죠? 그렇죠, 가스 나이타. 그 저희가 관심은 항상 그거예요. 나이타, 기구. 기구? 삐라는 관심 없어요. 삐라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터 같은 경우는 일단 담배도 피워야 되고 그러니까. 뭐 쓸 데가 용도가 많잖아요. 또 북한 남자들이 특별히 라이터에 집착을 네. 했어요. 근데 그 불티나 라이터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아. 이 한국산이라고 딱 써 있잖아요. 글자가 불티나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불티나를 돌에다 비비는 거예요. 막 글자를 돌에다 비벼서 글자를 지우는 거예요. 일단 글자만 없으면 되는 네, 거니까. 네. 일단 글자를 지워가지고 그다음에 허리춤 이런 데 네. 잘 숨겨가지고 그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상사한테 만약에 들키면 어떻게 돼요? 뭐라 안 해요. 뭐라 지들도 안 해요? 쓰니까. 아, 자기들 지들도 아. 쓰니까 뭐 그지 뭐. 그거 좀 혼나거나 그러진 네, 않고 그렇지는 눈 감아가 않아요. 주고 그거 지나가요? 그럼요. 아, 웃어서 안 될 정도로 짠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했으면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군 생활하는 환경은 우리 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입장이에요. 우리 군이 비닐방막도 없어서 남전에서 날아오는 그 비닐방막을 가지려고 모든 군인들이 막 열안이 되어서 봤다? 이 상상이 안 가요. 응, 진짜로. 아 그래요. 예. 그 그 비닐방막이 뭐라고 막. 질이 엄청 좋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비 오는 날에 제일 불쌍한 게 두 개 있대요. 네, 뭐지? 비 오는 날 제일 불쌍한 양아지? 거 개하고 이민군대하고 우위도 없어요. 막 비 우유도 오는 날. 없어요? 그럼 전방에 우유가 어디 우유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디 있어요? 삐뚤딱 다 맞는 거야 그냥. 그럼 맞으면서 버텨 서는 거예요? 보초를 설 때는 그래도 보초 이거 막이라도 있겠죠. 있잖아요. 근데 잠복을 나가면 밤새 비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잠복을 나가면 어머나 어떡해. 잠복호를 이렇게 파놓고 있잖아요. 그럼 빗물이 다 들어. 떨어져 잠복호에 물이 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잘 앉아 있어요. 내가 물이 좀 차면 신발 요 발목까지 물이 찰랑찰랑하면 철물을 이렇게 딱 벗어요. 철문 꼭대기 가만히 앉아 있어. 철문까지 올라오면 탄창 벗고 꼭대기 올라가고. 아침에 진짜 비가 심하게 많이 올 때는 물이 한 이만큼씩 차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오면 춥거든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 물 밖으로 나오면 또 더 추워요? 추워요.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물속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철수할 때까지. 밖으로 나간다고 뭐 비 피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침까지는 근무를 해야 되니까 잠복호를 비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혹시 그러면 그때 당시 잠복근무 할 때 비 올 때 한국 군인들이 비 올 때 잠복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안 보이죠 그때. 안 보이나? 안 보이죠. 말 그대로 잠복근무인데 눈에 띄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댓글 좀 달려주세요. 한국 군들은 잠복할 때 비 올 때 잠복 어떻게 하는지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근데 한국군은 우리 같이 땅 파고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요? 소초들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쭉쭉쭉쭉쭉 포인트대로 있어. 그러니까 우리만 보초막 같이 보초막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군은 잠복을 나가면 잠복지 딱 한 곳 정해서 나가서 아침까지 거기에 그대로 있거든요. 한국군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북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쟤네는 밀어내기식 근무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밀어내기식? 소초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밀어내고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대별로 이렇게 쭉 이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 우리는 한 곳에 그대로 있잖아요. 한 곳에 가서 계속 잠복해. 겨울 같은 때는 일단 나가면 자는 거지. 탁 펴놓고. 근데 왜 그러면 한국처럼 이렇게 이동해서 북한은 안 하는 거예요? 일단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좀 멀고요. 네. 길이 안 좋아요, 일단은. 아. 그 산판을 거의 막 기어 올라가듯이 해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네. 그러니까 길이 워낙에 안 좋고 막 반들반들해져 있으니까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동해 볼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한국군은 우위를 안 주면은 아마 반란이 일어날걸요. 한국군이 쓰면 우비도 엄청 좋을걸요? 아 진짜 다음에 삐라 독재물자에 그 우비를 넣어서 보내도 엄청 좋아하겠네 최전방 군인들이. 좋아하죠. 처음 들었어요 저는. 우위가 없었어요. 아 일단은 다 맞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럼 신발도 분명히 지어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군 생활할 때 우리 그 선배 저보다 2년 선배였는데 그 양반은 그 우리가 잠복을 나가잖아요. 네. 비 쫄딱 맞았어요. 신발 다 젖었어요. 옷이 뭐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발이 뭐 퉁퉁 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오자 오죠. 아침 먹고 작업을 나가요. 근데 그거 작업 퉁퉁 철수하면 부은 또 발. 근무를 어머.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신발을 벗고 잘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없어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막 꼬랑내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야, 누구한테서 났냐? 했더니 딱 누구를 쟤한테서 난다고. 야, 너 신발 벗어봐. 근데 신발이 안 벗겨. 다 땡땡 벗가지고. 부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그날 그 친구는 신발을 찢었어요. 가위로. 가위로 찢어가지고 신발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그때 한 일주일 만에 처음 벗어본 거죠. 발만 하얗게 막 부풀어 있고. 아이고. 좀 그런 게 심해요. 흔한 현상인 거예요 그냥? 흔하죠. 우리 옷 벗고 자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군 생활하면서. 그럼 그분도 신발 안 벗고 난 잤다가는 바로 또 근무 나가고. 저도 그랬어요. 저는 뭐 신발 벗고 잤간디요. 저도 신발, 옷 다 입고 다녔죠. 그러니까 잘 때는 잠복을 막 분대별로 일주일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복 나갈 때는 거의 신발을 못 벗어요. 소대 주변에서 보초를 설 때는 보초 교대하고 들어오면 내무반에서 자야 되니까 네네. 그때는 신발만 벗을 수가 있어요. 옷은 못 벗고. 그러니까 신발만 벗고 자는 거죠. 그러면 북한군은 10년 동안 옷 못 벗고 자요? 전방에 소초에 나와 있을 때 네네. 10년 내내 소초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군은 보통 1개 중대가 3개 소대거든요. 네. 그러면 2개 소대는 우리로 말하면 소초에 나가 있고 1개 소대는 대기 소대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가는데 소초에 한 번 나가면 2달을 근무해요. 2달 근무하고 대기 소대에서 한 달. 한 달. 그 다음에 또 다른 소초에 가서 교대를 해주고 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달. 이런 식으로 계속 돌거든요. 그러니까 2달 경계 근무하고 한 달은 대기. 하고 그다음 다시 또 나가고. 2달은 옷과 신발 다 하고 자고 한 달은 조금 그나마 옷은 벗고 잘 수 옷은 벗고. 있죠. 이야 엄청 진짜 열악하네요. 최전방이라서 그럴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겠죠. 네. 일반 부대는 아니겠죠? 그러면 후방 부대는 옷 입고 잘 일이 없죠. 거기는 지침 전무하고 하면 옷 다 벗고 자죠. 전방에 나간다고 하면 북한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도 그나마 굶으나 안 죽겠네. 전방에 나가면 엄마들이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드네요. 저는 그게 힘들다고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문제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그러고 그냥 당연하지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아 나 힘들었어 이런 그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